우리는 지금 이런 열린 지식을 위해서 만들어져 있는 교재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파이썬으로 배우는 알고리즘 트레이딩이라는 것을 활용해 보고 있습니다. 파이썬을 활용할 수 있는 것들로 점프 투 파이썬, 그리고 왕초보를 위한 파이썬 등등도 있습니다. 그래서 관심 있으신 분 같은 경우에는 이런 것들을 또 찾아보시면 돼요. 여기 보면 파이썬 기초도 있죠. 그리고 파이토치로 시작하는 딥러닝 입문 이런 것들도 있고요. 이 경제적 지식을 함께 가져가기 위해서 이 파이썬을 배우는 알고리즘 트레이딩을 해보고 있습니다. 여기에 최종 목표를 먼저 살펴보면 배당률을 기반으로 하는 투자 알고리즘 같은 것들을 만들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어떤 사람들의 심리가 몰리는, 그러니까 어떤 정보가 나오게 되었고 그 기업에 대한 가치가 높게 느껴져서 사람들이 많이 사게 되는 급등주라고 부르는데요. 그 급등주에 대한 포착 알고리즘, 이렇게 크게 두 파트로 나눠져 있게 됩니다. 배당률 기반 투자 알고리즘, 그리고 여기 보시면 급등주 포착 알고리즘,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그래서 마지막에 우리가 파이썬을 충분히 이해하고 나면은 이러한 알고리즘을 이제 직접 구현하시거나 수정해서 사용하시게 되고, 이걸 굳이 주식에만 적용하시는 것이 아니라 다른 것들을 이제 활용하실 때도 응용해 보실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이제 여기 한정 지어서 생각하지 마시고요. 앞으로 바라보시는 다양한 예제들이 있을 거잖아요. 다양한 예제들에 한번 적용해 볼 수 있을까 하고 생각하는 그런 시간이 필요하겠습니다. 만약에 배당률 기반 투자 알고리즘에 관심이 있다면 이런 부분을 좀 읽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이 저자분께서는 치과 의사 피트 씨의 똑똑한 배당주 투자라는 제목의 책을 읽으셨다고 해요. 아마도 그 외국 분이시겠죠. 근데 치과 의사인데 그 일과 어떤 주식 투자라는 것을 병행하는 거예요. 아무래도 이 자본시장이라는 것, 그 자본이 일을 하게 한다는 것, 이것에 대해서 좀 빨리 깨우치신 것 같아요. 이 책에서는 국채시가 배당률이라는 투자 지표를 소개합니다. 어렵죠. 말부터 어려워요, 벌써. 저도 이런 말들을 알게 된 지가 얼마 안 됐어요. 여러분 더더욱 그러실 확률이 높습니다. 일단 국채가 뭔지도 모를 수 있고, 시가가 뭔지도 모를 수 있고, 배당률이 뭔가도 모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일단은 배당이라고 하는 거는 어떤 소유를 하고 있는 거에 대해서 고맙다 이런 식으로 약간 이자를 주는 거랑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그런 어떤 금리와 같은 대표적인 그 지표로서, 그러니까 예금을 넣어놓을 때 금리 이런 말 하잖아요. 뭐 이런 무슨 은행에 넣어놨을 때, 예금에 넣어놨을 때 뭐 100만 원을 넣어놓으면 그 중에 뭐 2%면은 2만 원을 돌려주는 거죠. 그래서 더 주는 거죠. 그래서 찾을 때는 102만 원이 되는 거잖아요. 마찬가지로 이런 배당률이 있어요, 국채에. 그런 게 3년 만기 국채율, 그러니까 3년 뒤에 갚아야 되는 그런 채권, 그러니까 돈을 미리 빌려가는 거죠. 그거의 수익률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그 금리와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를 들어서 돈을 빌리면 2.8% 정도라고 한다면 우리가 100만 원을 빌릴 때 2.8%를 더 줘야 되는 거예요. 돌려줄 때는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100만 원을 맡기면 102만 원을 돌려준다고 보면 돼요. 그런 거의 수익 대비 현금 배당 수익률이 이 지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주식을 사놓으면 그 주식이 주는 돈이 은행에 넣어놓은 돈보다 더 빠르게 우리에게 수익을 가져다 준다라는 지표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이 정확히 명칭 그게 아닐 수 있는데 여러분 이해를 돕기 위해서 조금 쉽게 설명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은행에 넣어놓은 돈보다 주식을 샀을 때 배당받는 돈이 더 많을 때 이 수치가 높다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런 말하자면 지금 은행에 넣는 것보다 이 주식 사는 게 더 좋아 라는 지표라고 보면 되니까 이런 걸 사놓고 좀 떨어지더라도 천천히 시간을 두고 여러 개 사놓으면 적금 붙듯이 하게 되면 더 적금보다 금리가 높게, 더 이익이 높게 배당을 준다는 거죠. 그리고 급등주 포착 알고리즘 같은 경우에는 특정 거래일의 거래량이 이전 시점보다 원래 평균적으로 있었을 거잖아요. 예를 들면 하루에 10건 정도 거래가 됐다라고 한다면 그 10건의 10배, 그러니까 100%에 곱하기 10이 1000%잖아요. 그래서 10배 이상 급증한, 즉 원래 10번씩 거래되는 것이 100번 거래가 되면 그때 이게 뭔가 사람들이 관심을 끌었다.
뭔가 가치가 있다고 보여진다. 혹은 세력이 들어와서 약간 사기를 치고 있다. 이런 걸 판단 내릴 수 있도록 그렇게 진행이 됐다고 해요. 그래서 그런 거를 이제 감지하는 거는 예상하실 수가 있겠죠. 기존 값이 있고 그거 10배를 이제 기준을 잡아서 입후문 해가지고 그것보다 높으면 거래를 하도록 혹은 그냥 감지만 하도록 그렇게 할 수 있겠죠. 그런 것들을 이제 실전 프로그램으로 만들어서 이 우리가 그냥 만든 것들이 뭐 클릭해서 그냥 우리만 보는 게 아니라 누군가에게 배포를 해서 그 사람들이 활용할 수 있을 정도로 그렇게 만들고 싶다는 거겠죠. 또 우리가 직접 그 프로그램을 활용해서 수익을 얻을 수도 있겠고요. 자, 지난 시간까지 이 문자열까지 진행을 했었어요. 파이썬 변수와 문자열에 대해서 아주 기초적인 걸 말씀드렸죠. 근데 데이터 타입부터 오늘 시작하는데요. 그 이유가 뭐였냐면은 데이터 타입이라는 것이 있고요. 데이터 스트럭처라는 것이 있어요. 데이터 구조죠. 이 타입과 구조가 헷갈리시는 분이 계실까 봐 이걸 동시에 진행하려고 이렇게 한 겁니다. 자, 데이터 타입이라는 건요. 지금까지 배웠던 그런 변수의 형태, 문자열 형태, 그 형태를 말해요. 데이터 자체의 형태요. 그래서 이 str 이것이 뭐의 약자죠? 스트링이죠. 스트링의 약자 str이고요. 이거 인트는 뭐죠? 인티저의 약자죠. 정수. 자, 이 플롯은 뭐의 약자인가요? 기억나시는 분? 네, 플로팅 포인트의 약자입니다. 자, 그런데 이런 데이터형들이 있다. 그래서 그 대표적인 예로 문자열은 이렇게 따옴표 안에 들어가고요. 정수는 이렇게 생겼고요. 이렇게 그, 그 실수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그 밑에 소수점과 함께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근데 플롯 같은 경우에는 조금 와닿지 않으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아요. 왜냐면은 스트링은 말 그대로 문자라는 뜻이 있으니까 바로 인지가 될 거고 인티저도 이 정수라고 이제 바로 검색하면 나와요. 근데 이건 왜 플롯이지? 라는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자, 그걸 한번 말해 보려고 합니다. 자, 인트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이런 7만 이런 숫자를 딱 적어요. 소수점 없이 적고 이렇게 옆에다가 이 괄호 어, 이 라운드 브라켓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둥근 이 브라켓인데 이 둥근 브라켓을 중심으로 안에다가 이거 넣고 타입이라고 넣게 되면은 이 클래스가 뭐라고 나오죠? 인트형이다 라고 나왔습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소수점이 있는 것을 넣고서 타입을 누르게 되면은 이렇게 클래스가 플롯이라고 나오게 되고요. 이렇게 문자열을 넣고 타입을 하게 되면은 이렇게 클래스 str이 나오게 됩니다. 제가 이런 걸 수행을 할 때에 활용하면 좋은 것이 아이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스파이더가 있습니다.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아나콘다를 까셨다면은 이렇게 id라고만 쳐도 검색이 돼요. 자, 시작 버튼 눌러서 id로 검색만 해도 나옵니다. 이렇게 넣고 이렇게 진행하시면 돼요. 그래서 만약에 이거를 타이핑했다 그러면은 이렇게 클래스 인트가 나오게 되죠. 여러분께 좀 보여드릴 때 제가 쭉 기록하면서 볼 수 있게 편하도록 이 스파이더를 사용하겠다고 했습니다. 이 아이들도 좋은데 이 스파이더를 사용할 건데요. 이 스파이더가 왜 스파이더라고 불렸느냐 하면은 요 사이언티픽의 S고요. 파이썬의 파이고요. 그다음에 디벨롭먼트 할 때의 D고요. 그다음에 environment에서 요 E와 R을 가져와서 ER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말 참 잘 만들죠. 네, 스파이더라는 걸로 이렇게 그 과학적 파이썬 개발 환경의 약자가 된 거예요. 이 종합적인 개발 환경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IDE라고 이렇게 불러요. 약자로요. 그래서 여러분 필드 갔을 때 IDE가 뭐냐라고 질문을 받으면 개발 환경이 나는 뭐 예를 들면 아나콘다의 스파이더였다. 이렇게 대답을 해도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 스파이더를 많이 쓰진 않습니다. IDE로 가장 많이 쓰는 것은요. 이 비주얼 스튜디오입니다. 왜냐하면 C를 다룰 때 가장 많이 사용했기 때문에 그 무료로 배포되는 것이 있어요. 그래서 그것이 가장 많이 쓰이고요. 그 외에 뭐 아나콘다와 같은 것도 가능하고 그 외에 뭐 파이참 이런 것도 가능하고요. 다양한 데이터와 다양한 이 개발 환경에 적응이 돼야 돼요.
난 이것만 하고 싶어라고 한다면 여러분이 회사 가셨을 때 혹은 어떤 실무 장소에 갔을 때 그런 기능을 활용하지 못할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러면은 스파이더라는 개발 환경에서 요 스파이더 설치하고 나서 처음에 이 퍼스트 스텝 뭐 이렇게 가이드가 나와요. 그 가이드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려보면요. 이렇게 execute a given program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주어진 프로그램을 한번 실행해 보자라고 하면서 요 예제가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복사하시고요. 여기에 붙여넣으면 됩니다. 제가 미리 준비했고요. 그래서 요거를 실행을 하게 되면 이런 식으로 제가 아까 한번 실행을 해봤기 때문에 이렇게 나왔는데 temp.py라고 되어 있죠. temp.py라고 확장자를 활용하고 그 확장자는 실행을 할 수 있게 되는데 그 위치가 다음과 같은 곳에 있다.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그 결과가 밑에 출력이 된 거예요. 뭐라고 나오나요? print hello world라고 되어 있으니까 이렇게 hello world가 나오게 된 겁니다. 이렇게 예, 여기서도 진행이 가능하고 여기서도 진행이 가능한 이 약간 변형되어 있는 형태의 IDE입니다. 여기 원하는 것들을 한 번씩 돌려보시면서 따라오시면 더 잘 와닿으실 수가 있을 겁니다. 자, 연습 문제입니다. 자, 문제 2-1입니다. 다음 주가가 89,000원, 네이버가 75만 1,000원이라고 가정한 다음에 이것을 100주, 20주 가지고 있을 때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주식의 총액을 계산하는 프로그램을 작성하십시오. 이거 거의 엑셀이죠? 그냥 여기다가 주수를 곱해가지고 더하면 되는 그냥 엑셀인데 한번 여러분들 그냥 손 푼다는 생각으로 진행해 보신다면 어떨까 싶어요. 여기다가 한번 따라 해보시겠어요? 그리고 그걸 다 푸신 분들은 요 2-2, 2-3 쭉 따라가시면 돼요. 자, 2-1을 하면 좋은 게 그 밑에 문제를 풀어볼 수가 있습니다. 자, 각각 5%, 10% 하락한 경우에 손실액을 구하는 프로그램 작성하세요. 라고 하는 거죠. 자, 코드 시험, 우리 코드 테스트라고 많이 부르죠. 코드 테스트를 물론 직접 준비해 보신 분들은 훨씬 어려운 걸 해보셨을 겁니다. 그런데 아주 쉬운 것도 실수가 없게 돼야지 점수를 다 따실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기본적인 산수를 잘해야지 고도의 수학 문제를 실수 없이 풀 수 있는 것처럼 아마 요 간단한 문제들도 뭐 손목이 많이 아프지만 않으시다면 이렇게 잠시 이렇게 참여해 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은 뭐 89,000원 이렇게 할 수 있겠죠. 네이버는 75 1000 이렇게 할 수 있을 거고요. 토탈은 다음에다가 이걸 변수명으로 선언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냥 일단 숫자로 넣어볼게요. 개수 100개로 하고 네이버 20으로 갑니다. 그런 다음에 print 도처를 하면요.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2392 0000 이렇게 나오게요. 자, 그러면요. 아까 요 토탈 식이 있었는데 여기서 이제 로스가 발생이 될 수 있죠. 아까 5% 그리고 10% 하락을 한 경우를 알고 싶다. 그렇게 하고 싶었는데 그러면은 요 각각에 대해서 한 주마다 다 0.5%씩 0.05 그러니까 5%라고 하는 거는 곱하기 0.05를 하는 거죠. 0.05분만큼씩 떨어졌다는 거니까요. 여기다가 0.05를 해야 돼요. 자, 보시죠. 그 다음에 뒤에는 뭐였죠? 10% 하락이었습니다. 0.10인데 0은 생략할게요. 그러면은 이렇게 될 거고 러스를 구하니까 다음과 같이 194만 7천 원을 잃어버렸다 라고 보는 거죠. 진짜 가슴 아픈 상황이죠. 한 5% 10%씩 이렇게 주가가 하락을 하면은 저렇게 많은 돈을 잃어버리는구나. 네. 지금 2,400만 원 정도 투자를 했을 때 200만 원이 잃어버리게 된 거예요. 자, 200만 원이면 웬만한 월급에서
뭐 생활비 좀 빼면은 우리가 저금할 수 있는 금액 겨우 될 겁니다. 그런데 우리 한 달 일한 게 이렇게 한번 주식이 5%, 10%씩 떨어지면 사라져 버릴 수 있다. 이런 위험성을 일단 경고하는 차원에서 이렇게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으로는 우리나라가 섭씨 온도를 사용하는 반면 미국과 유럽은 화씨 온도를 주로 사용합니다. 화씨 온도 F를 섭씨 온도 C로 변화할 때, 이 C는 셀시어스의 약자죠. 그래서 그 프라이트에서 셀시어스로 변환할 때에 다음과 같은 공식을 사용하는데, 이때 화씨 온도가 50일 때의 섭씨 온도를 계산해 보세요 라고 돼 있죠. 이 공식은 그냥 이렇게 돼 있으니까 이거 뭐 그냥 복붙하면 되는 거잖아요. 예제가 되어 있으니까요. 일단은 F는 이미 선언이 되어 있어야 되니까요. F를 50이라고 적어 놓고 여기 붙여 넣으면 되겠죠. 그래서 프린트에서 C 이거 네. 그러면은 10도로 변환이 되었습니다. 자, 2-4 같은 경우에는 P자를 10번 출력한다. 보통 어떻게 사용하시나요? 10번 출력하는 거를 만약에 C나 이런 다른 언어를 배우신 분들은 for 문으로 활용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for in 한 range에서 10번 10으로 적으면 가능한데 사실 프린트의 몇 가지 기능 중에 이런 게 또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하고 이제 엔터를 친다는 느낌에서 엔터입니다. 이거는 역슬래시 n은 엔터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이걸 10번 하겠다. 그러면은 이렇게 출력이 됩니다. P자가 되고요. 이제 100만원으로 시작해서 3일 연속으로 하한가를 기록했을 때, 그러니까 마이너스 0.3씩 갔다는 건 원래 가격에 0.7을 곱하면 되겠죠. 마이너스 0.3이니까요. 0.7을 곱해주면 30% 깎인 거, 그러니까 70%만 남은 거, 남은 가격이 있게 되잖아요. 그래서 100 곱하기 0.7, 그 또 뭐 0.7 이렇게 쭉쭉쭉 진행을 하면 되니까 이건 뭐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니라서 넘어가도록 할게요. 그리고 네, 여기 7번 정도만 한번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다음과 카카오라는 문자열이 s라는 변수에 바인딩 되어 있습니다. 바인딩 되어 있다는 건 그냥 는으로 연결되어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렇게 됐을 때 이거를 이제 슬라이싱 기능 원하는 만큼 잘라서 앞뒤를 바꾸겠죠? 그리고 더한다. 그 연결하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문자열 여기 적혀져 있으니까 그냥 활용을 해서 이렇게 라고 해볼게요. 자, 그렇게 하고 그 S2를 한번 선언해 보겠습니다. S2는 이걸 두 개 바꾼 거가 되겠죠. 그런데 자, 여기 인덱싱을 한번 해보면 0, 1, 2, 3, 4까지가 여기 그 띄어쓰기까지고요. K부터 이제 5가 되겠죠. 그래서 5부터 끝까지 라고 해주게 되고요. 그 다음에 띄어쓰기를 앞뒤로 두고 그 사이에 띄어쓰기를 하고 싶어가지고 플러스하고 이렇게 해주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 이제 카카오를 했으니까 다음을 불러와야 되죠. 그러면 S에서 어떻게 하면 되나요? 처음부터 그 우리가 원하는 그 바로 저금까지를 진행하면 되죠. 아까 이 띄어쓰기가 4였어요. 0, 1, 2, 3, 4였으니까 4를 해주면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되는데 지금 왜 붙어서 나왔냐면 여기가 지금 띄어쓰기가 안 들어갔거든요. 다시 해야겠네요. 이렇게 되면은 네, 이렇게 카카오 다음이 뒤집어서 나오게 되었습니다. 네, 뭐 나머지는 또 유사한 거기 때문에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이제 구조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데이터의 형식이 있었고요. 문자열, 인트, 플롯 이런 게 있었죠. 근데 플롯에 대해서 아까 말씀드리겠다고 했었는데 자, 플롯 즉 그 부동 소수점이라는 말을 씁니다. 이게 부동 그러니까 떠다닌다라는 의미인데요. 그때 부동이 안일 부자 움직일 동이 아니고요. 뜰 부자입니다.
그러니까 부동소수점이라는 게 부동산 할 때 그 부가 아니고요. 여기는 부양하다 할 때 그 부, 공중부양 이런 말 할 때 쓰는 그 부입니다. 뜰 부자가 앞에 붙어서 움직인다는 거죠. 그 3.14가 됐다가 곱하기 10을 하면은 31.4가 됐다가 이거 소수점이 움직일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제 부동소수점으로 작용을 하는 거죠. 데이터형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알았으니까 데이터 타입이라는 것을 또 한국말로 부를 때 데이터형이라고 부릅니다. 데이터형에 대해서 알았으니까 이제 데이터 구조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자료 구조인데요. 리스트, 튜플, 사전 이렇게 외우시면 돼요. 리스트, 튜플 그리고 사전의 딕셔너리의 약자인 딕트가 됩니다. 이렇게 외워놓으시면 일단 도움이 돼요. 그래서 이제 리스트, 튜플, 딕셔너리를 쭉 이제 진도를 나갈 건데요. 뭐 이미 경험을 많이 하신 분도 계실 거라서 이 부분도 너무 오래 하면 안 될 것 같지만 또 이제 처음 접하신 분도 계실 수 있으니까 한번 정리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